해문 양이삼의 종횡무진 코너인데요. 두 분 오셨습니다. 양이삼 목사님, 해문 스님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원래 지난주에 제가 처음 이렇게 방송 맡으면서 두 분을 뵐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난주는 좀 일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아주 큰 일을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스님? 예, 저는 지난주에 제가 네.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 다녀왔습니다. 네. 보스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던 고려시대의 그 부처님과 고려시대 고승들의 사리를 같이 모셨던 그 미술품인데요. 예. 거기에 대한 반환 협상이 20년 만에 종결되어서 거기에 있던 부처님과 그 나옹 지공 스님 같은 예. 분들의 사리를 모시러 직접 갔다가 오는 바람에 제가 방송 출연을 못했습니다. 아유, 더 중요한 일이니까 방송보다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저는 이제 예. 그 따로 뵐 수 있나 했는데 예. 스님이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오셔. 근데 부처님 살이라면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짜 진짜 사리예요. 부처님. 예, 이제 그 사리구가 대단히 중요한 특징을 몇 개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처님의 진짜 사리냐 문제가 남는데 네. 부처님의 진짜 사리는 왕명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내가 뭐 티베트의 고승을 알았는데 무슨 부처님 사리가 있다 해서 모셔왔다. 이건 인정이 안 되고 안 되는 거고. 원래부터 부처님 사리가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부터 왕들이 와서 8군데로 나눠갖고 그 뒤에 부처님 사리를 모셔가는 건 다 외교행위예요, 인도에. 그래서 왕명에 의해서만 움직였는데 요번에 모셔진 그 보스턴 미술관에 있던 것은 그 고려 시대 때 중국에는 원나라 때인데요. 거기에 모셔진 지공 스님이라는 분이 원나라 국사예요. 네. 그래서 원나라 황실에 의해서 이제 고려 공민왕에게 부처님 사리와 지공 스님 사리가 맞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나와 있기 때문에 부처님 진짜 사리입니다. 제가 좀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사리가 전 세계 곳곳으로 부처님 사리 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예. 인도의 8군데 왕들이 와서 나눠 갔다 해서 매우 중요한 사리라고 거네요. 하는데요. 엄청 귀하고 중요한 그래서 거예요. 그거를 아소카 왕이라는 분이 예. 모았다가 전 세계 불교의 포교를 위해서 부처님 사리를 돌려서 그때 왔던 것이 이제 그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한테 통도사에 있는 건 그때 왔던 거고. 예. 지금 보스턴 미술관에서 오는 것은 중국 황실에서 관리하던 사찰에서 꺼내서 이제 조선에 왔던.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일제 시대 때 예. 뭐 갔거나 빼앗겨서 갔거나. 예, 그 원 출토지는 개성의 화장사 혹은 양주 회암사 둘 중에 하나로 추정되는데요. 네. 보스턴 미술관 기록에 의하면 1939년도에 일본 도쿄에서 일제 시대 때네요. 예, 야마나카 상회라는 곳으로 매입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그때 강점기 때 네. 뭐 개성이나 거기서 네. 아마 일본이 도굴 했다고 해야 되나요? 도굴 한 게 맞습니다. 도굴 했던 거를 도굴은 뭐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약간 도굴품인 건 맞아요. 도굴 어떤 그거에 예. 의해서 일본한테 갔던 거를 보스턴 미술관에서 구입을 한 상황이고 예. 야,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 이 사건은 2000년대 초반에 네. 제가 회암사에 살고 예. 있었는데 회암사에 살 때 우연히 책에서 딱 한 줄 읽은 게 영감을 받아가지고 아하. 저도 뭐 계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20년간 오매불망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2004년이네요. 예,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예, 그러면 이제 성공한 건데 소감 어떻습니까? 꿈을 이룬다는 건 인생에 예. 있어서 어려운데 20년간 제가 한시도 놓지 않았던 사건을 해결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이야. 또 이 사건과 관련돼서 도저히 풀 수 없는 난제가 몇 개 있었는데요. 네. 첫째는 이 보스턴 미술관에 있는 이 사리구의 출토지가 개성 화장사이냐 양주 회암사이냐 둘 네.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한데 예. 어느 곳인지는 확정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남한에서 가서 달라 그러면은 야 북한 건데 네가 왜 왔냐? 개성이니까. 예, 예. 북한에서 달라 그러면 남한 건데 네가 왜 왔냐는 게 이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데 네. 희한하게도 북한에 제가 2008년도에 평양에 북쪽에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 제가 제안했어요. 이걸 해결을 위해서 북쪽에서 나에게 네. 법률적 위임장을 줘라. 어. 근데 북한이 저에게 법률상 위임자를 저를 임명해 주었어요. 북한이요? 예, 예. 와. 그래서 이제 저의 사형이 주지하고 있던 회암사 위임장 그냥 저희 사형한테 쓰라고 그러면 되는 거니까. 예. 근데 저희 사형이 저에게 위임장을 주고 북한이 저에게 위임장을 줘서 동일인에게 남북한의 사찰이 위임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법률상 대리인으로 보스턴 미술관과 협상할 수 있었죠. 남북이 다. 예. 그래서 저는 이 6.15 선언 이후에 남북 불교계가 이뤄낸 최고의 성과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도가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일이 아닌데. 보통 일이 아닌데. 두 번째 이 사건의 예. 이제 기적이라고 그럴까요? 두 번째 기적은 이제
이게 원래 그래서 이제 보스턴미술관과 협상을 해서 2009년도에 제가 펼친 논리는 우리 거니까 달라가 아니고 네. 그래 해서는 안 제가 돼요. 이제 논리를 세웠어요. 그냥 해서는 안 줍니다. 이 사리는 산스크리트어로 유골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특히 거기에 있는 지공이나 나홍 스님은 역사 속의 실존인물로 부처님도 예. 마찬가지고 그 유골을 취득하는 것은 형법상의 유골 영득죄에 해당한다. 예. 그리고 유골을 사고 판 행위 때문에 유골을 예. 샀다고 해서 너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논리로 제가 보스턴 미술가가 이제 논리적으로 싸웠죠. 역시 불법을 잘 다루시네. 네. 아니, 이건 제가- 불법행위다. 니들이 유골에 이게 취득한 것은. 사실은 뭐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를 이렇게 약탈하고 하더라도 네. 그냥 안 됩니다. 안 뭐 돌려줍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기 그럼요. 때문에 저는 사리는 우리 동양권에서는 사리는 그 어떤 문화재로 생각했는데 이걸 유골로 접근했기 유골. 때문에 예, 예. 성공한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미국 법원에 제소하면 형사소송 대상이에요. 아 미국은 몰라요. 사리가 뭔지는 몰라요. 네. 그냥 유골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또 민사소송을 해도 되고 제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에서 소송을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근데 그 대신 제 논리에 설득해서 보스턴 협상을 제기해서 사리는 주겠다. 그러나 사리구는 못 준다. 우리가 돈 주고 사리는 샀으니. 받아. 예. 그래서 이제 2009년도에 사리 반환에 네.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문화재청이 동의하면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문화재청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완전하게 다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는 바람에 이게 해결이 되지 그 않았는데. 이후에 시간이 많이 들어요. 예. 그런데 세 번째 도저히 생각할 수 없던 결정적인 기적이 뭐죠? 바로 2023년도에 김건희 여사가 보스턴 미술관에 가서 그거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 좀 해야 됩니다. 자, 김건희 여사. 아주 네. 큰일을 했어요. 사리 반환에 힘을 썼는데. 아, 큰일 나셨어요. 문제는 보스턴 미술관에서 한류 행사 초대 뭐 가지도 못하고 있고. 그렇죠. 그냥 목사님 여쭤보는데 김건희 여사 마음은 어떨까요? 가고 싶을 것 같은데. 큰 역할 했다고 해도 과언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거 아니 가은이 아니라 그 결정적인 역할이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냥 딱 보다가 저거 돌려주세요 이래 되는데 네. 그렇게 해서 된 건데 저는 심정도 심정이지만 네. 그 지금 뭐 서울의 소리 이를 갈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 지금 본인이 지금 세상에 나오지 못하는 원인이 디올백 아닙니까? 디올백. 조그만 파우치 디올백. 네, 조그만 파우치 디올백. 그 초심님께서 그 디올백을 액세서리로 계속 들고 다니시던데. 봤어요. 예. 아마 그 이후로 아마 서울의 소리는 그때 말하지 않았습니까? 뭐 온전하지 못할 거야 이랬는데 네. 지금 너무 온전합니다. 이 초심님이 너무 기가 세서 건드리지 못한다는 설도 있고 점괘가 건드리면 안 된다는 점괘가 나와서 그런 건가 좀 싶기도 믿는다는 하고. 얘기가 항상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김건희 여사 마음이 우리 해무수님께서 잘하실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는 그 굉장히 예. 제가 볼 때 특수하신 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보스턴 미술관에 후일담을 들어보면 그 보스턴 미술관 제가 김건희 여사를 보냈는 줄 처음에 알았고. 오. 워낙 우리 스님께서 그걸 계속 싸워 오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김건희 여사의 이 중요한 역할은 이제 네. 그 이 사리구 반환에 있어서 그 이슈를 이렇게 점화시켜 주셨다는 것과 한국 문화재청의 입장을 번복시켰다는 거예요. 문화재청은 사리만의 단독 반환은 불가하다. 사리구와 사리 같이 받아와야 네, 된다. 그래서 끝까지 10년 넘게 유지했기 때문에 돌아오지 왔는데 김건희 여사가 말씀하신다면 그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사리만 바뀌었어요? 받기로 한다고. 그래서 좀 역시 김건희 여사의 능력이 출중하시구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번 기회에 어쨌든 간에 사리 반환에는 역할을 하신 부분이 분명하고 이거는 뭐 아주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높이 평가할 감사하다고 만한 생각하시죠? 부분이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일 하셨다고. 그래서 큰일. 좀 나와서 이 사리 지금 그 조계종 총무원에서 고불식은 했고 5월 19일 날 그 원래 출토지로 추정된 회암사에서 네. 법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날 한번 오셔가지고 정식으로 초청하셔. 정식으로 뭐 요청. 초청하지 예. 않겠습니까? 아.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오지 못하시면 다른 이보다 더 좋은 기회에 나오시기 힘들 거기 때문에 좀 뭐 국민들 앞에 이렇게 모습을 좀 드러내시고 사리 반환에 대해서 역할하신 것들 충분히 말씀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 나온 김에 최근에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했는데 네. 글쎄요. 총선 이후에 첫 외교 행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비공개였어요. 루마니아 대통령
배우자 모습도 공개가 안 된 겁니다. 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목사님? 그러니까요. 루마니아 대통령 영부인은 무슨 죄인가. 그러니까요. 예. 한 명은 됐는데 우리만 안 되면 뭐가 이상하니까 둘 다 안 그러니까요.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루마니아 대통령도 군대용으로 줄을 잘 썼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필이면 이때, 하필이면 이때 오셔가지고. 참, 무슨 일인가 싶네요. 이게 외교적 결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외교적인 문제라는 거는 서로 네.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굳이 결례라고까지 저는 뭐 보진 않는데 이를테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네. 그 평양에 갔을 때 김정일 위원장 만났을 때 이희호 여사 대동하고 갔는데 맞습니다. 그 김정일 위원장은 뭐 아무도 대동하지 않고 만난다든지 오. 예, 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굳이 꼭 외교적 결례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여기는 만났는데 보도를 못한 거 아닐까요? 예. 사진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만나긴 당연히 만났는데 사진이 안 나오는데 그거는 사진으로 공개를 못한 거죠. 네. 예. 내부 사정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내부 사정이니까 외교적 결례라기보다도 좀 한국 좀 이상하다 정도로 처리해야 되지 근데 않을까. 총선도 끝났고 이게 굳이 계속 이렇게 가릴 필요가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목사님? 그러게요. 뭐, 지금 심정이 어떨까. 참, 아주 그냥 보통이 아니실 텐데. 저희 코너가 이제 김건희 헌정방송이기 때문에. 네. 네.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뭐 총선 참패 후에 참 그 심정은 가래침이라도 뱉고 싶은 심정이 아닐까 싶고. 가르침요. 예. 그리고,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지율을 위해서는 우리 민주시민 입장에서는 나오시면 좋겠고. 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안 나오시면 좋겠고. 딜레마네요. 그렇게 말입니다. 그렇네요. 네. 우리 해문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예. 이 총선 결과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어떤 심경을 갖고 있을까요? 뭐 김건희 여사는 저는 사실상 이 총선에서 네. 최악을 면한 그 결과를 얻어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는 이번 총선 결과에서 사실 굉장히 큰 인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네. 몇 달 맞아요. 몇 달 동안 예. 일체 외부에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그렇죠. 예, 또 자중하는 모습을 맞습니다. 보였고 예. 뭐 현재까지 자중하고 계시고 그래서 예. 이번 총선의 결과는 뭐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났지만 그래도 완전히 최악은 면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직위이고 네. 예, 본인에 대한 좋고 나쁨의 결과 상관없이 일정 부분의 역할이 수행돼야 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조만간 활동을 재개하는 쪽으로 그 나가지 재개가 않을까. 저는 이거 살이 예. 5월 19일이라고 그랬죠. 네네 5월 19일입니다. 회양사인가요? 해외 암사. 예, 해암사. 예. 거기서 좀 활동을 좀 재개하는 모습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예. 지켜봐야.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교회 가는 게 낫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교회 오지 맞습니다. 마세요, 제발. 네. 교회 좀 그만 오세요, 좀.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는 무리를 일으키거나 네. 예, 세상을 굉장히 재밌게 만드는 특이한 인물들이 있어요 원래. 근데 이건 보통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김건희 여사는 제가 보니까 이분이 사라지고 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빛을 잃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힘도 좀 빠지고. 반쪽짜리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좀 용기 내셔가지고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는 말도 있듯이 네. 좀 사람들한테 좀 욕을 먹더라도 나오셔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도 빛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도 제공해주시고 지금 김건희 여사가 안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방송도 이 소재가 그러니까요. 점점 맞습니다. 고갈돼가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네. 있어야지 네. 얘기할 게 좀 헌정방송인데. 생기는데. 예. 최근에는 근데 뭐 그런 보도는 아니었고, 네. 발견됐다, 어디서. 네. 어디 명품샵에서 발견이 됐다, 이런 얘기도 근데 있었는데. 그것도 확인하지 안 되는 그러니까요. 상황이라서 실제인지 아닌지 아니면 다른 뭐 뉴스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잖아요, 반려자. 네. 그리고 뭐 세간에는 정말 사랑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나오지 못하는 부분 대통령도 좀 많이 속상할까요? 저는 좌불안석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뭐 사랑꾼이라고 알려졌다고 하는데 저는 사랑꾼은 아닌 것 같고요. 사랑꾼 아닙니까? 네. 그냥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심리학자의 표현으로 예.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심리학자의 표현인데. 네, 알겠습니다. 어느 심리학자인지는 말씀 나중에 해주십시오. 예. 아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예. 김태형 소장님이신데 김태형 소장님. 네. 늘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사랑을 넘어서 그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하면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겠습니까? 근데 지금 밖에도 못 나오고 자기 혼자 나가야 되고 힘도 없고 말씀하신 스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잡을 안 서기겠다. 네. 네, 우리 대통령께서. 스님 보시기에는 네. 어떻습니까? 정말 어떤 가스라이팅 아니면 사랑꾼? 글쎄요, 그 전통적으로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네. 한국의 여성들이 권력자의 이제 배우자가 되었을 때, 예. 중세 같은 경우 왕비일 네. 텐데요. 궁전, 네, 왕비. 예. 대개 그 왕보다 더 중전의 파워가 더 셌습니다. 맞아요. 기억이 나요. 네. 한국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이한 파워가 있어가지고, 네. 예, 그 뒤에서 수렴청정 혹은 뭐 베갯머리 공사 이런 네, 네. 이런 말로 이제 한국어에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뭐 김건희 여사도 뭐 나오건 나오지 않건 간에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의중과 뭐 정치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뭐 막을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너무 드러나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중간쯤 어딘가에 네. 예. 왜 명성황후 캐릭터냐 문정황후 캐릭터냐 야, 예.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그 어디쯤에 어디쯤에? 이 김건희 여사가 이 언론과 국민들과의 타협점이 있을 텐데 저는 김건희 여사가 전면에 등장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이 점점 더 파국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전면에 등장하고 있을 때 이게 뭐가 굴러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 예. 파국으로 굴러간다 이 말씀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어쨌든 간에 예. 뭐가 이 자전거와 같아가지고 권력이라는 것은 굴러가야 되는데 예. 지금 김건희 여사가 그 빛을 잃고 넉 달째 지금 나오지 않으니까 예. 뭔가 딱 파국이 정지돼 있다. 이 예, 아니 말씀인가요? 이게 자전거가 지금 휘청휘청하는 거죠. 페달을 누군가 밟아주지 않으니까 어디로든 가긴 가야 돼. 가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페달을 밟는 자, 예, 그 역할로서 김건희 여사가 저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고 네. 앞으로도 이 페달을 밟아주지 않는 저 윤석열 대통령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조만간 쓰러질 위기에 지금 처했다. 예. 예. 아니, 근데 예. 숨어서는 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근에. 숨어서 계속 밟으라고 하고 있겠죠. 최근에 무슨 뭐 그 박영선 총리, 예. 뭐 양정철 비서실장 설이 나온 이유가 네. 그 김건희 쪽 라인에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설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얘기도 한번 해보죠. 인적 쇄신 해야 된다. 비서실장, 총리 얘기하면서 뭐 보도된 겁니다. 김건희 여사 쪽, 김건희 쪽 라인들이 뭐 TV조선이나 YTN에 단독 보도시키고 또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또 번복이 되기도 하고 뭐 난리가 났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 부부하고 가깝다. 네. 박영선, 양정철. 네. 부부와 가깝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부부와 가까운 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과 가까우면 가까워야지. 그러니까 그 보도의 이면에는 김건희 여사랑 가깝다. 이렇게 이해할 가능성이 네. 없거든요, 사실은. 예. 본인이 지정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권력이라는 자전거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타셨는데 이 네. 페달을 본인이 밟아야 되는데 네. 본인이 이 다리 힘이 없어서 페달을 잘 못 밟고 계신 거예요. 네. 이 페달을 밟는 자는 누구냐 그럼 이 페달을 밟도록 하는 자가 누구냐 근데 그게 이제 김건희 여사라고 추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에 주목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보자면 예.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은 그 개론이 아니라 강론, 구체적인 것이거든요. 강론요. 네. 예. 이를테면은 그 총리를 누굴 시킬 것이냐라고 할 때 성실하고 온순하고 부드럽고 뭐 좋은 사람. 포용력 있는 사람을 하면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다 그렇게 말해요. 그 하나만한 얘기예요. 예, 하나만한 예, 예. 얘기예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총리를 누가 시켰으면 좋겠냐? 그래? 그 총리는 누구누구 괜찮지 않아? 이런 제가 볼 때 강론, 구체적인 걸 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 때문에 그것이 아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저는 이 강론, 총론을 말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들을 이분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몰카 목사님이 찍었던 네, 거기도 디올백. 보면은 네. 디올백 몰카에도 보면은 갑자기 최재형 목사가 내가 이제 안정되면 북한 동포들을 내가 안을 거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분이 지금 구체적인 이야기에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녹취라든지 발언 내용을 보면 네. 제가 늘 칭찬하는 개식용 방지법 같은 거 네.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개장수들이 반대해가지고. 네. 근데 이 김건희 여사는 자기가
꿈꾸고 있는 하고 싶은 구체적인 강론에 굉장히 이걸 적극적으로 물어붙이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박영선 양정철 검토도 그런 취지에서 나왔고 아마 상당 부분 그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높은 수위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스님 말씀은 해문 스님 말씀은 네. 둘이를 거론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거는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네. 스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좀 과잉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너무 막 살아서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의 위치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너 내가 이제 대통령 이 나라의 주인이야 내가 대통령 되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막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번에 그럼 김건희 라인 맞는 겁니까? 그 사람은?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구체적인 이름이 거론된다는 거는 이거는 그 나올 수 없는 얘기예요. 그냥 언론지상에 거론되던 사람, 뭐 네. 이를테면은 당 대표를 하신 분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렇게 중진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거론된다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예상적인 건데 이거 박영선, 양정철이 검토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굉장히 구체적인 거거든요. 너무 구체적이죠. 누군가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런 구체적인 디테일한 것까지 신경 쓰실 수 있는 분은 제가 볼 때 그분밖에 없다. 김건희 여사밖에 없다.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수가 되게 낮았다고 보여져요. 네. 왜냐하면 일단 이것 때문에 지금 보수 쪽에서도 다 들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게 뭔 소리? 이게 마치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때 연정 제안처럼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또 만약에 그 정말 지목을 해서 던지려면 민주당 내에 어찌 보면 좀 영향력이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뭐 적어도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이라거나 그렇게 해서 던졌으면 이쪽에서 또 뭐가 이렇게 거절 못할 만한 카드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될 텐데 우리는 박영선, 양정철 우리 조금만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잖아요. 어떤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예. 느낌 들거든요. 그렇게 다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쪽에서도 점수 읽고 저쪽에서도 점수 읽는 별로 이렇게 효과적이지 그러다 않은.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했을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 예. 세상에는 제가 말씀드린 걸 예. 조금 더 한 번 더 나가면 격외, 그릇 밖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프레임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를테면 그 도그마라고. 그렇죠. 불리는 도그마라고 건데. 그러죠. 근데 그 네. 밖을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데 그 바깥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가끔 있어요. 그 틀을 깨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이분이 그 전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김건희 여사께서 네. 우리 원래 민주당이야. 맞아요. 아니, 대통령을 국민의힘으로 나오는데 우리 사실 민주당이었다고. 이거 도구마를 깨는 거예요. 도구마를 깨는 모습이 있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거는 저는 직감적으로 이 그릇을 깨서 박영선, 양정철을 언급할 수 있는 사람. 이거는 그 머릿속에 프레임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 대표적인 법률가들 이런 사람은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예. 도구마를 깨는 게 아니고 지금 국힘당을 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의 그 무의식적인 발언, 우리는 사실 민주당이었다. 네. 우리는 사실 보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본인이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좀 아마 그런 것들이 이 정무적인 판단으로 아마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왜 양정철, 박영선이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더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님 말씀에 자꾸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김한길 얘기가 나왔는데 김한길 이런 판단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그러니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인 주관이지만 좋은 정치인은 관료주의를 깨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관료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전부 아니되옵니다. 그렇긴 합니다. 네. 근데 이 아니되옵니다를 깰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상당히 큰 개혁가가 될 수 있어요. 네. 이분들 뭐 갑자기 의사 2,000명에 난리가. 이거 관료주의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이 파격, 격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분, 그분은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스케일로 세상에 이 충격을 줄 수 있는 자객처럼 세상을 뵐 수 있는 사람은 나는 현재 김건희 여사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총선 이후의 모습을 나타낼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비공개입니다. 언제쯤 아니면 목사님 보실 때는 언제쯤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이렇게 그나마 이제 주저앉은 지지율이 좀 더 주저앉기 위해서는 빨리 나오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정무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본인 판단입니까 이것도?
예, 본인 그러니까 봤을 그 때는? 김건희 어쨌든 여사가 본인이 안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도 진짜 안 나오셨잖아요. 몰래 투표하고 왔어요. 예, 예. 그러니까 감각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살얼음 판 걷는 것처럼 또 간도 보고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근데 언제쯤인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언제쯤 나와야 된다 보십니까? 아, 저는 살이 네, 저는 추천이 5월 19일. 예. 5월 19일 회암사. 회암사. 회암사는 원래 조선시대 때 전통적으로 신도회장이 다 왕비들이에요. 아. 대표적으로 문정왕과 중창을 아하. 하기도 했고, 뭐, 조선시대 중전들이나 궁녀들의 출입이 많았던 것도 예. 곳인데, 조선시대 국찰이라고도 합니다. 무학대사가 계셨던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회암사 같은 곳에서 또 이번에 그 사립안안에도 이렇게 큰 공이 있으니까. 공을 세우셨으니까 그렇게 좋은 게 한번 모습을 드러내셔서 오면 좋지 않을까 하고, 그래서 뭐 제가 좀 얘기를 했어요. 네.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정 부담스러우시다면 법회 날 전에 네. 그런 모든 큰 전시회는 본인도 뭐 전시 많이 하셔서 알겠지만 예. 하루 전날 비공개 오프닝 행사를 합니다. 그럴 때 대중들 없을 때 그때라도? 오셔서 직접 모습을 한번 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닐까. 본인으로서도 데뷔를 다시 하실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거고, 저는 또 이분이 자꾸 나와야 네. 여러 사람들에게 이게 화제도 제공하고 네. 이 정치 평론과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님 할 지금 텐데.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그래서 맞습니까? 저는 아니 예. 제가 이 방송에 이분이 안 나오니까 재미가 없어요. 할 게 없다. 그리고 우리 스님이 김건희 여사 전문 분석. 네. 네, 제가 아마추어 김건희 여사 분석가로 요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곧 강제 소환이 되실 수도 있다. 왜요? 영화가 곧 개봉이 됩니다. 아. 퍼스트 레이디라는 영화가 개봉이 돼서 아하. 아까 말씀드린 서울의 소리에서 예. 그 영화를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가고 있고 예. 그래서 5월인가 6월에 개봉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퍼스트 레이디 예. 다큐 영화죠? 다큐 김건희 영화인데 여사 다큐 영화. 주제가 김건희 여사기 때문에 자꾸 뭐가 생겨가지고 개봉이 늦어졌다고. 네, 왜냐하면 만들어 놓으면 디올백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계속 연기가 되는 그런 상황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목사님, 스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